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시장에서 최근 뉴스 분석을 한 끗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새로운 관심 종목들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1200조 원전 수출, 외국인이 수출하다면 전 세계 최초 13배 성장할 이주식 급등 시작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2023년도 유방업종 무료 자료집입니다. 제가 이 무료 자료집 34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집을 만들었는데 해당 자료집도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영상 마지막에 준비해 놨으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순서를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 원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한국의 원전 수출 관련된 뉴스, 최근에 많이 이것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이 많죠. 호재성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는 안 가니까요. 그죠? 답답하신 분들이 제대로 된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대응 전략까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최근에 시장 뉴스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와, 너무 이 과도하게 투자자들을 좀 현혹시키기 위한 영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께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완벽한 이해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 원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빌 게이츠 기후위기 원전이 답이다. 이대로 가면 1.5도씨 한도 목표 다 실패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이자 억만장자 자선 사업가인 빌 게이츠가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추웠다가 뭐 여름에 되게 폭염이 왔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폭염이 와서 가뭄이 와서 뭐 심지어는 막 불이 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의 화석연료 사용의 크레므론은 지구의 온도를 상승세를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5도씨 높은 수준에서 멈추도록 한다는 파리 협약이 달성이 불가능하다면서 엄청나게 안전한 원자력 발전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빌 게이츠가 말하는 또 안전한 원자력 발전은 최근 기술로 만들어진 원자력 발전입니다. 과거에 뭐 40년, 50년 전에 뭐 30년, 최소 못해도 30년 전에 설계됐던 원자력 발전은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들은 다 안전하진 않습니다. MS 공동 창업으로 지금 이제 억만장자가 된 게이츠는 원자력 혁신 업체 테라파워, 다양한 기후 위기 대응 혁신을 지원하는 투자 업체를 만들어서 기후 위기를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 테라파워의 첫 번째 원전이 2030년도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가동될 것이라면서 비용이 낮고 엄청나게 안전하기 때문에 기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게 건설 시작이 2024년인가예요. 이제 곧 건설 일정이라든가 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겠죠. 그죠? 이러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도 열심히 이 원전의 바람에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셨던 거죠. 한국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기업들 61억 달러 규모의 MOU를 추가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지금 현재 한 호텔에서 열린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항공회의소 회장, SK그룹 회장이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양국의 주요 기업인과 관계부처 장관들 32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의 정부가 300억 달러, 대략적으로는 37조 2,6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16일엔 양국의 기업 간에 지금 현재 7조 5,500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 MOU 계약이 에너지, 방산, 인프라, 바이오, 스마트팜,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 모두 24건 체결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적극적으로 뭐 이런저런 성과가 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37조 원 투자한 지금 현재 아랍에미리트 공동성명의 명시 원전 3국 공동 지출이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원전에 대한 얘기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살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이 지금 현재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추가 유치할 가능성이 커졌다.
양국의 제3국의 원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추가를 짓는다면 우리가 희망적이고 한국의 시공 능력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자본으로 영국의 공동 진출도 논의했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전임 정부 비판 지난 5년간은 관계 진전 어렵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빼버리고 항상 전 정부를 조금 견제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내용은 뭐냐? 대통령실에서는 원전, 아랍에미리트가 추가로 원전을 짓는다면 우리가 희망적이었다는 내용과 한국의 시공 능력하고 아랍에미리트의 자본으로 영국에 공동 진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구체적으로 MOU가 체결되고 이야기가 나왔던 건 바로 뭐냐면 요거였습니다. 팀 코리아 MOU에서 추가 지원, 추진, 영국 공통 진출도 협력이라는 내용입니다. 제3국 원전 사업 공동 진출은 우선 영국이 대상이다. 아랍에미리트의 금융자본, 한국의 시공 능력과 기술이 결합되면 굉장한 경쟁력을 가진 팀이 되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에미리트 지금 이제 원자력공사는 사장이 원자력공사 사장이 우리 정부 측 고위 관계자에게 한전에서 좋은 오퍼를 하면 지금 현재 검토해 보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만 들어보면 되게 그럴듯해 보이고 내용만 들어보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주가는 왜 안 갔을까? 왜 안 올라갔지? 여러분들께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엄청난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죠? 실제 시장에서 원한 건 뭐였냐면요.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날아간다고 하니까 뭘 원했냐면 지금 앞으로 중동의 원전 발전이 2020년도 대비해서 13배나 증가할 만한 가능성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전에 아랍에미리트에 지금 이제 5에서 6호기 원전 추가 건설 수주가 우리가 원하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기존에 건설한 3, 4호기에 이어서 추가 건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를 이번에 따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했습니다. 왜냐면 대학 지금 현재 각 기업 총수들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갔으니까요. 그죠? 근데 실제 우리가 얻은 건 뭐죠? 그냥 3국 해외 원전 수주에 협력하고 그냥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MOU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MOU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MOU란 당사 간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식 계약을 맺기 전입니다. 우선 작성하는 문서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MOU의 특징은 뭐냐면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고요.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의리문서다. 의리 아시죠? 말 그대로 이 말만 할 수 있는 말만 번지르르한 이 문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MOU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MOU를 하는 게 낫습니다만은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대기업 인사들까지 전부 다 가면서까지 얻어낸 게 MOU다라는 점이 좀 아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막 백인 기업들, 대기업들, 오너들 다 간다, 대통령 다 간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수주를 따내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것은 뭐였다고요? 추가 수주였다고요. 근데 시장이 원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상 얻어낸 것은 3국 해외 원전 수출 협력하고 MOU였다는 겁니다. 의리 문서였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 주가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라는 거예요. 실제 간다는 주식 보겠습니다. 한전 기술 가장 대표적이죠. 이 날짜 월요일 날짜로 해당 기사가 나오고 분명히 갭상승이 살짝 2% 정도 나왔지만 물론 먹을 구간이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들고 계시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살짝 갭상승을 했다가 조정받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간 이유는 우리의 기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닌 게요. 간단해 보겠습니다. 한국 기업 수출판 깔아준 윤석열 대통령 7조 원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MOU의 투자와 한국의 최첨단 역량이 시너지를 이뤄 세계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 기대한다고 말했고 세부적으로는 에너지 분야 6건, 신산업 분야 8건, 방산 분야 1건, 그리고 및 MOU 2건, 지금 협력 계약 이게 여러분 이런 협력 계약을 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방산 부분에선 오히려 성과가 있었죠. 스마트바 분야 협력, 그리고 MOU 3건, 지금 현재 기업 분야
협력, MOU 4건 등 총 24건이다. 대통령실은 아랍에미리트 간 경제 협력의 고도화 및 다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하면서 양국의 이날 체결된 MOU들은 기반으로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게 MOU가 마치 뭐라고 보면 될 거냐면 우리 같이 고민해 보자.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의 급등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에 MOU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뭐 한국의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의 금융지원 비용이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과거에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할 때 당시에 뭐 덤핑이다 우리나라가 워낙에 싸게 원전을 공급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들의 굉장히 큰 채무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담이 좀 완화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랍에미리트 6호기, 5호기, 6호기 수주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가능성도 증가했고요. 제3국의 원전 수출 가능성도 증가했습니다. 즉 어떻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냐면 결국에는 판을 깔아주는 데는 성공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올라가진 않았지만 해당 MOU가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도 이 MOU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09년도 12월 30일 이명박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및 원전 수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방문은 굉장히 비슷해요. 외교부에서 따온 내용이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12월 26일에서 28일 1박 2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여 지금 현재 빈 자이드 알 나르안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12월 27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분야를 비롯해서 건설, 플랜트, 교육, 과학, 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이번 방문 기간 동안 포괄적 경제 협력, 원전 건설 수주 계약서, 재생에너지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지금 이제 인력 양해각서 MOU가 서명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아랍에미리트 방문 기간 동안 기자회견을 갖고 아랍에미리트 양국의 에너지 건설, 플랜트 투자 등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이 MOU가 체결되고 나서부터 나중에 건설 수주까지 원전 건설 수주까지 완벽하게 따내는 모습들까지 보여줬었죠. 자, 그렇다면 해당된 이슈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시기는 언제인가? 시기를 딱 특정 지어서 말씀드려 보면 보통 MOU를 체결하고 나서야 제일 바쁜 사람들이 뭐냐면 고위급 관료들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가서 MOU 양해각서를 체결해 오면 열심히 지금부터 함께 협력해 보자는 이야기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원전 수출을 주도해 나갈 것인가? 이번에 추가적인 원전 4호기, 5호기, 6호기의 건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짧아도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요. 다음 주에 바로 뭐죠? 명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명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밍을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 명절 이후에 재료들이 솔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 관련된 재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정부 부처의 일정에 따라서 다음 주에 해당 정부가 발표되는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요걸 끝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주식들을 공략해야 될까 고민이 좀 되실 겁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워낙에 말씀드렸던 한전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는 한전기술뿐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워낙 유명한 기업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오늘의 원전 영상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기후 협약을 맺기 위해서. 그리고 기후 협약을 이끌고 있는 외국인이 바로 누구다? 투자자가 거물이 빌 게이츠다. 이런 빌 게이츠하고 같이 투자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SK입니다. 테라파워의 빌 게이츠와 공동 투자 3천억 원이라는 내용인데요. SK와 SK 이노베이션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업에 투자해서 글로벌 탄소 감축을 위한 실행에 본격화된다. 그룹 차원에서 추진해온 그린에너지 포트폴리오 구축 및 넷제로 조기 달성 전략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SK는 미국의 SMR 설계 기업인 테라파워에 대략적으로 9,79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빌
빌게이츠와 함께 공동 선도로 투자로 참여했다라고 15일 밝혔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그래서 앞으로 SK의 행방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SK의 원전의 본격적인 투자와 함께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차트를 그려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SK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나중에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원전 건설 시작한다라고 설명드렸죠. 이제 부지 성정하고 해야 되거든요. 부지 성정 웬만하면 다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허가를 받고 신청을 하고 공사가 2024년부터 시작되고 건설 완료가 2030년도 완료가 되는데 그 해당 사업에 SK가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SK 관련된 기업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 관련 종목들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SK 에너지라는 기업, 지금 현재 미국 투자법인 설립 추진이라는 내용입니다. SK 이노베이션 자회사 SK 에너지가 미국 투자법인을 설립을 추진한다. SK 이노베이션은 SK 에너지가 1억 달러를 투자해서 내달쯤 17일 에너지 솔루션 홀딩스를 설립하고 지분의 50%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미국 투자법인 이유는 미국 내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위함이라고 SK 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미국 투자법인을 위해서 다른 투자자와 직접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출자문과 시기지 등 세부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SK 에너지라든가 지금 현재 미국 법인은 한국에서 거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지분을 들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매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상장하지 않았지만 SK 에코플랜트라는 기업이 상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신에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고요. 실제 해당된 이야기가 있었을 때 가장 주가가 잘 움직였던 종목들도 한번 가져와야겠죠. 과거에 SK가 지금의 테라파워에 투자한다는 뉴스와 함께 나올 때 가장 주가가 잘 움직였던 종목은 보성파워텍입니다. 보성파워텍 주가 오름세이다. 지금 현재 보성파워텍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15일 SK와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설계 기업 테라파워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고 그에 따라서 영향을 끼쳐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보성파워텍은 가스 개폐기, 주상 변압기, 송전탑, 발전소, 변전소용 철 구조물 등 주력 제품을 하여 충북, 충주 공장 및 전남, 나주 공장이 직접 생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여기에 대규모 발전소들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좀 공급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성파워텍 이런 기업도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원전 관련 종목도 움직였을 때 이렇게 크게 움직이기도 했었죠. 최근에도 원전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15% 넘게 급등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은 큰 그림은 알아두시고 가장 거래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보성파워텍이 괜찮겠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총 말씀드리면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까지 내어드렸고 기존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우리가 봐야 될 시기는 언제다? 명절 이후다. 명절 이후를 노려봐야 한다. 그때 MOU 이후에 본격적인 협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이다. 결과가 일주일 후에 발표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 스위스에 가 있잖아요. 그 스위스 가 있을 동안은 원전에 대한 얘기를 터뜨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돌아오고 지금 현재 설날이 지난 이후 그 다음에 MOU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원전 관련된 기업들 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당장 주가가 안 가더라도 2023년 중에 아마 분명히 주가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2024년에 이제 스위스라든가 아니면은 폴란드라든가 그 위에 다양한 국가들의 원전 건설 일정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 너무 들어올만 하고요. 대한민국의 원전 수출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설명드렸죠. 왜? 너무 싸거든요. 대한민국 같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게다가 대한민국이 최근에 아랍에미리트에 뭐까지 남았냐면 원전 기술 수출도 한다. 그러니까 원전에 미국이 과거에 대한민국을 잡기 위해서 지리적 요건이 중요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잡기 위해서 원전 기술을 전수해줬듯이 대한민국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원전 기술을 아랍에미리트에 전수해준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은 좀 절실하게 원전 수출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해 수혜를 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2024년도 분명히 이번 연도에 주가의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잘 들고 가셔라라는 설명드립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상세한 대응이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제 어플리케이션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보시는 분들은 상세한 대응이 좀 되셨거든요. 뭐 여러분들께서 이런 대응이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무료 자료집도 받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뭐라고 드렸냐면 제가 추천주도 드리고 시황도 다 드리는 다 무료입니다. 보시면 최근에 나왔던 월요일자를 보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다 써놨거든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테마 부분에 강조해 놨습니다. 오늘 아침 원전 방산 이슈들이 아랍에미리트 이슈로 갭상승만 팔고 나오는 증시입니다. 그러니까 팔고 나오라고 설명드렸죠. 제가 저번 주 이미 공략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새롭게 편입은 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주식 매도, 다음 편입 테마는 좀 더 고민해서 내어드리겠다라고 설명드리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들을 좀 공략하시고 팔아야 되는지, 물론 뭐 순식간에 계셨다면 팔지 못했겠죠. 다만 여러분들께서 제가 저번 주에 잡으라고 해서 잡으셨던 분들은 충분히 익절을 하고 나올 수 있을 만한 구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 급등 추천 종목들 중에서 제가 저번 주에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우리기술 같은 종목 추천드렸죠. 뭐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저번 주 편입을 통해서 단기 수익을 충분히 내고 나올 수 있는 한 10% 구간이 나왔죠. 10% 중에 절반만 먹어도 좋은 수익입니다. 이런 수익을 챙겨 나올 수 있도록 무료로 사인을 드리고 있는 이런저런 정보들을 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니까 꼭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2023년도 유망업종 받아가시는 방법이겠죠. 해당 유망업종 자료집 그리고 다양한 일일 정보들, 아침 시황들 그리고 추천 종목들 그리고 포착 다양한 자료들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가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삼성 핸드폰입니다. 접속하셔서 이재진이라고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검색하시면 맨 처음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클릭하셔서 무료 다운로드 설치 버튼 누르고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앱 스토어에서도 똑같이 무료 접속하셔서 이재진 검색하셔서 무료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는데요. 해당 화면에서 상한가 랠리 중간에 보시면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 화면에서 바로 무료 회원가입을 하세요. 핸드폰 번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시면 뭐 아이디는 기억하셔야겠죠. 아이디 비밀번호 정도만 기억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무료 회원가입하시면 무료 급등 지원주, 무료 시황, 무료 급등 포착 자료 다양한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일일 자료들 매일매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중에서 급등 추천주에 가셔서 공직을 두 번째 글 보시면 2023년도 2배 급등 후보주 총정리 자료집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2023년도 2배 급등 유망업종 무료 자료집 있거든요. 이걸 맨 밑에 PDF 파일을 클릭하시면 무료 다운로드 버튼 나오고 무료 다운로드 하시면 오른쪽에 나오는 자료집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안심하고 안전하게 모아가면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싹 모아가지고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해당되는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로 꼭 다운로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누르기 잊지 마시고요. 주식시장에는 100%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종목들을 한 끗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들께 새롭게 관심주를 매일매일 내어드리는 유튜브 채널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실제 정말 투기가 아닌 확률에 기반한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까지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꼭 구독 누르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